엄마 이 기사 좀 보세요. 늦은 밤 딸은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니 장 여사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을 받았습니다. 또 무슨 연예인 얘기냐? 하지만 화면 속 얼굴을 보는 순간 그녀의 손에서 숟가락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이 얼굴은 숨이 막히듯 중얼거린 장 여사의 눈이 떨렸습니다. 젊었을 적 내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잖아. 휴대폰 속 기사 제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버드 출신 한국계 의사, 선천성 기형 아동 돕는 스타트업 성공. 그의 이름은 마이클 강. 출생지는 경기도 1986년생. 순간 장 여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의 해묵은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행운의 숫자 7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85년 겨울 서울 구석진 골목의 작은 약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일어날 비극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장 여사는 새벽부터 약재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틈새로 스며들어 손끝을 시렸어요. 5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이런 고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폐결핵으로 오랫동안 앓다가 갔습니다. 의료비로 집까지 팔아야 했죠. 엄마, 배고파요. 7살 아들 승현이가 잠에서 깨어 투정을 부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죽 끓여줄게. 장 여사가 피곤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하루 세끼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약재상 수입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도 빠듯했어요. 그런데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 여사가 둘째를 임신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장 여사는 절망했습니다. 이미 승현이 하나 키우기도 벅찬 상황이었거든요. 둘째까지 키울 형편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차갑게 굴었어요. 이 집에 또 다른 입이 늘어나면 어쩌자는 거야? 시어머니가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하지 못해서. 장 여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자라고 있었어요.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장 여사는 약탕기에서 약재를 우리고 있었어요. 무거운 쇠뚜껑을 들어 올리려다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덜컥 큰 소리와 함께 뚜껑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순간 장 여사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불길한 징조 같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괜찮나? 시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장 여사가 뚜껑을 다시 올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예정일보다 일주일 빨랐어요. 어머니,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장 여사가 배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무슨 병원이야? 집에서 나오면 돼.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의료비가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때는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산파를 불렀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으악! 장 여사의 비명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12시간의 고통 끝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하지만 첫 울음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이게 뭐야? 산파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의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9개월 속칭 언청이었어요. 어머니, 아기가. 산파가 말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불완전한 아이를.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장 여사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어요.
출혈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기는 어디 있어요? 장 여사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산파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아기는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 우는 소리가 안 들려요? 장 여사가 불안해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었다.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했어요. 장 여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요. 제 아기를 보여주세요. 장 여사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거든요. 진정해. 이미 묻었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실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몰래 입양기관에 연락한 것이었어요.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밖에 내보낼 수 없어. 시어머니가 입양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해외 입양으로 보내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담당자가 답했어요. 그렇게 아이는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기였어요. 장 여사는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컸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장 여사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정했어요. 운명이야. 받아들여.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장 여사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가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아이의 첫 울음소리가 생생했거든요. 분명 살아 있었는데 왜 갑자기 죽었을까요? 약탕기 뚜껑이 떨어지던 그날의 불안감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운명의 덫에 걸린 기분이었어요. 그 후로 장 여사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현이만이라도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잃어버린 둘째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아이가 나타났어요. 엉청이인 채로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싶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악몽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1995년이 되었습니다. 승현이는 20대가 되었고 대학에 진학했어요. 똑똑하고 성실한 아들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대신 딸 하나가 더 생겼어요. 장 여사는 재혼을 했거든요. 혼자서는 생계를 꾸려가기 어려웠습니다. 새 남편은 딸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야. 새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 여사가 답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새딸 미영이와 마음을 맞춰가는 게 어려웠어요. 미영이는 중학생이었습니다. 사춘기라 더욱 예민했어요. 왜 자꾸 간섭해요? 미영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장 여사가 참았어요. 사실 장 여사도 힘들었습니다. 친딸이 아니라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들었습니다. 미영이도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엄마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미영이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우리 미영이가 최고네. 장 여사가 자랑스러워했어요. 미영이는 정말 똑똑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독립심도 강했어요. 무엇보다 의지가 강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장 여사는 여전히 강박적이었어요. 잃어버린 둘째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미영아, 항상 체면을 지켜야 해. 장 여사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왜요? 미영이가 물었어요. 완벽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불완전하면 버려지는 거야. 장 여사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엄마가 그렇게 완벽을 강요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미영이가 반발했어요. 중요해. 무슨 일이 있어도 체면은 지켜야 한다고. 장 여사가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어요. 재혼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새 남편도 일용직이었어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하지? 장 여사가 걱정했어요. 며칠만 기다리면 돈이 들어와.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자주 지켜지지 않았어요. 가계부채는 늘어만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장 여사네는 또 이사가나?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월세 밀린다더라. 어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장 여사는 그런 말들을 듣고 있으면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체면이 구겨지는 게 죽는 것보다 싫었습니다. 미영아, 절대 남들 앞에서 우리가 어렵다는 소리 하면 안 돼. 장 여사가 단단히 당부했어요. 알았어요.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도 상황을 이해했어요. 엄마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왜 남의 시선을 그렇게 의식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체면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미영이가 승현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글쎄, 옛날부터 그러셨어. 승현이가 답했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승현이도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가 없었어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거든요. 특히 둘째 동생 이야기만 나와도 장 여사는 돌변했습니다. 엄마, 제게 동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미영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장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죽은 아이 얘기는 하는 게 아니야. 장 여사가 화를 냈습니다. 미영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졌습니다. 왜 엄마는 죽은 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참았습니다.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마가 원하는 완벽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장 여사도 미영이를 보며 위로받았어요.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여전히 악몽을 꿨어요. 언청이 아기가 울면서 나타나는 꿈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2015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미영이는 이제 35살이 되어 의사가 되었어요. 소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바람대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죠. 엄마, 신문 가져다 드릴게요. 미영이가 아침 신문을 건넸습니다. 장 여사는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했어요. 약재상은 접었지만 집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장 여사가 안경을 꺼내 신문을 폈어요. 사회면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인 입양아 출신 마이클 강 미국서 의학계 혁신상 수상. 기사에는 한 남성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의사였습니다. 미영이가 기사를 읽으며 흥미를 보였어요. 엄마, 이 사람 봐요. 우리나라에서 입양 간 사람인데 미국에서 큰 성공을 했대요. 장 여사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신문을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계속 읽고 있었어요. 마이클 강, 본명 강승민. 1985년생, 경기도 출생. 생후 한 달에 미국으로 입양. 미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장 여사의 손이 멈췄어요. 1985년 경기도 생후 한 달. 모든 조건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뭐라고? 장 여사가 다시 물었어요. 1985년생이래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생후 한 달에. 미영이가 반복했습니다. 장 여사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일까요?
엄마, 이 사람 혹시 오빠 아니에요? 미영이가 농담 섞듯 말했습니다. 순간 장 여사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신문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장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농담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너무 비슷해서요. 미영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장 여사는 전혀 웃을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다시 자세히 봤어요. 마이클 강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과 꼭 닮았어요. 이럴 수가. 장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영이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장 여사가 애써 진정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밀려왔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는 죽었다고 했던 그 말. 하지만 정말 죽었던 걸까요? 혹시 살아있었던 건 아닐까요? 기사를 다시 읽어봤어요. 모든 정보가 일치했습니다. 출생연도, 출생지역, 입양 시기까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미영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고. 장 여사가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죽었다고 믿고 살았는데 살아있었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성공한 의사가 되어서요. 장 여사는 기사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마이클 강의 눈을 자세히 봤습니다. 분명 남편의 눈과 닮았어요. 코도 비슷했습니다. 전체적인 인상도 어린 시절 승현이와 닮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내 아들일까? 장 여사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만약 정말 아들이라면 30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니다. 버린 게 아니라고 장 여사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죽었다고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요. 하지만 의심은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미영아, 이 기사 다시 읽어봐. 장 여사가 말했습니다. 왜요? 그냥 궁금해서. 미영이는 다시 기사를 읽었어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9개월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이 사람 언청이었다가 수술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순간 장 여사의 머리가 번쩍했어요. 언청이라고요. 자신의 둘째도 언청이었는데요. 이제는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장 여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날 밤 장 여사는 끔찍한 꿈을 꿨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간 꿈이었어요. 출산 직후에 그 참혹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피로 범벅된 침대에 누워있던 장 여사가 보였어요. 온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기는 어디 있어요? 꿈속의 장 여사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표정에 드러났어요. 아이는 죽었다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는 다른 장면이 펼쳐졌어요. 시어머니가 몰래 서류에 도장을 찍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애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언청이라니. 시어머니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밖에 내보낼 수 없어.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야 해. 입양 담당자가 나타났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해외 입양으로 보내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어요. 담당자가 말했어요. 그렇게 해줘. 빨리. 시어머니가 재촉했습니다. 신생아가 울고 있었어요. 입술이 갈라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분명 건강한 아이였어요. 엄마, 엄마. 아기가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아이는 그대로 담요에 쌓여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안 돼. 장여사가 꿈에서 소리쳤어요. 그리고 벌떡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핵, 핵. 장여사가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꿈이었지만 너무 생생했어요. 마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장 여사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어제 본 신문 기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마이클 강의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일까? 장 여사가 중얼거렸어요. 모든 조건이 일치했습니다. 출생연도, 지역, 입양 시기, 심지어 9개월까지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죽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었어요.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병상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장 여사가 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의미심장했어요. 혹시 둘째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정말로 아이를 몰래 입양 보낸 게 아닐까요? 장 여사는 서랍을 뒤져봤어요. 30년 전 서류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출생신고서, 병원 기록, 사망신고서까지 모든 게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망신고서의 날짜가 애매했어요. 출생 후 3일 뒤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장 여사는 의식을 잃고 있었거든요. 누가 신고한 걸까요? 분명 시어머니였을 거예요. 장 여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동안 속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아이는 죽지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였을까요? 내 아들, 살아있었구나. 장 여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이클 강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어젯밤에 잠 못 주무셨어요? 눈이 퉁퉁 부었네요. 미영이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장 여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영이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기다려야 할까요? 미영아. 장 여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네. 어제 그 기사 다시 한번 보여줄래? 미영이가 신문을 가져왔어요. 마이클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볼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는 엄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밤마다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특히 마이클 강 기사 부분을 계속 봤습니다. 엄마, 왜 그 기사만 계속 보세요? 미영이가 물었어요. 그냥 신기해서. 장 여사가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도 똑똑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오빠 맞는 것 같아요? 미영이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장 여사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장 여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미영이는 더욱 의심했습니다. 엄마, 정말로 동생이 죽었던 게 맞아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장 여사가 화를 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격렬한 반응이었어요. 미영이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있다고요. 그날 밤 미영이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마이클 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자료가 나왔어요. 의학 논문, 인터뷰 기사, 학회 발표 자료까지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입양아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생후 한 달에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9개월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키우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양부모님이 수술을 받게 해주셔서 지금은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언젠가 생모를 만나고 싶지만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미영이의 심장이 뛰었어요. 생모를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만약 정말 오빠라면 엄마를 찾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더 찾아보니 마이클 강이 근무하는 병원도 나와 있었어요. 뉴욕의 유명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연락처까지는 없었지만 병원을 통해서는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미영이는 고민했습니다. 정말로 연락을 해봐야 할까요? 하지만 엄마 몰래 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큰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정말로 한 번만 말해주세요. 그분이 우리 오빠일 가능성이 있나요? 장 여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다. 장 여사가 힘없이 말했어요. 그럼 확인해봐요. 요즘은 방법이 많잖아요. 어떻게? 미영이가 조사한 내용을 설명했어요. DNA 검사, 출생 기록 대조, 입양기관 문의 등 여러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 볼게요. 엄마는 부담 갖지 마세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장 여사는 두려웠어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간절했습니다. 30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장 여사가 결심했습니다. 미영이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먼저 마이클 강이 근무하는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이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중하고 신중하게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를 함부로 알려주지 않을 거야. 장 여사가 말했습니다. 미영이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마침 미영이에게 미국 의학 세미나 참가 기회가 생겼어요. 소아과 관련 학회였습니다. 엄마, 제가 미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장 여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어차피 세미나도 참석해야 하고요. 장 여사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진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정말 내 아들인지 알 수 있겠구나. 장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확실하게 확인해 올게요. 미영이는 준비에 들어갔어요. 출장 신청부터 여행 준비까지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장 여사는 매일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웠어요. 언제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30년 만에 진실과 마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주 후 미영이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의학 세미나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는 정말 컸어요. 전 세계에서 온 의사들로 북적였습니다. 미영이는 프로그램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마이클 강의 발표 일정이 있었습니다. 소아심장 수술의 혁신적 접근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미영이의 전공인 소아과와도 관련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미영이는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어요. 앞쪽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곧 오빠일 수도 있는 사람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됐습니다. 다음 연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뉴욕 메디컬 센터의 마이클 강 교수님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한 남성이 무대에 올라왔어요. 미영이의 숨이 멎었습니다. 신문에서 본 것보다 훨씬 실제 모습이 생생했어요. 정말로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엄마가 보여준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똑같았어요. 키도 크고 인상도 좋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소아심장 수술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클 강이 유창한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목소리도 좋았습니다. 미영이는 발표 내용보다는 마이클 강의 모습에 집중했어요. 표정, 손짓, 말하는 방식까지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정말로 오빠일까요? 미영이는 가슴이 뛰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용기를 내서 질문했어요. 교수님의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의학의 길을 택하게 되셨나요? 마이클 강이 미영이를 바라봤어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분이신가요? 마이클 강이 먼저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반갑네요. 저도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입양으로 미국에 왔지만 항상 한국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영이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미영이는 마이클 강에게 다가갔어요. 교수님, 잠깐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신가요? 미영이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놀랄 것 같았습니다. 사실 교수님에 대한 기사를 한국에서 봤어요. 혹시 가족을 찾고 계신가요? 마이클 강의 표정이 변했어요. 진지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생모를 만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미영이는 커피잔을 가리켰어요. 마이클 강이 마시던 컵이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보고 싶어요. 혹시 저희 가족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이클 강이 놀랐어요.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정말요?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미영이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줬어요. 출생연도, 지역, 입양 시기 등 모든 조건이 일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이클 강도 점점 흥미를 보였어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검사해 보시죠. 미영이는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챙겼어요. 마이클 강도 자신의 타액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미영이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3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99.9% 친형제 일치. 미영이는 결과지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오빠였던 거예요. 3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습니다. 바로 마이클 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교수님,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99.9% 일치입니다. 정말 형제가 맞아요. 전화 너머로 마이클 강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인가요? 네, 확실해요. 그럼 저에게 정말 가족이 있었던 거군요. 미영이도 울먹였어요. 30년 만에 기적 같은 만남이었습니다. 미영이는 급하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에게 결과를 알려줘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장 여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영아, 어떻게 됐어? 장 여사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미영이는 가방에서 결과지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왜? 무슨 일이야? 장 여사가 불안해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99.9% 친형제 일치예요. 마이클 강희. 정말 제 오빠예요. 순간 장 여사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했다고? 살아있었어요, 엄마. 우리 오빠가 살아있었어요. 장 여사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죽었다고 믿고 살았는데 살아있었다고요. 그럼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야? 장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장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슬픔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었구나. 미영이도 같이 울었어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이 됐습니다. 엄마, 진실을 말해주세요. 정말 오빠가 죽었다고 들으셨어요? 장 여사는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의식을 잃었어. 깨어났을 때 할머니가 아기는 죽었다고 했지. 정말로? 나도 의심했어. 분명 울음소리를 들었거든. 하지만 할머니가 이미 묻었다고 했어. 장 여사가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할머니는 언청이 아이는 집안의 수치라고 했어. 완전하지 않으면 버려져야 한다고. 그래서 입양을 보낸 거군요. 그런 것 같아. 나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장 여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버린 거였구나. 장 여사가 자책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30년 동안 내 아들이 어딘가에서 엄마를 찾고 있었는데 장 여사의 울음이 더욱 격해졌어요. 미영이는 엄마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라도 찾았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정말 그럴까? 이제 와서 나타나면 승민이가 받아줄까? 받아줄 거예요. 오빠도 엄마를 찾고 있었거든요. 장 여사는 미영이의 말에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만나지? 뭐라고 말하지? 천천히 생각해봐요. 일단 편지부터 써보는 게 어때요? 장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아들이 자신을 용서해 줄까요? 그날 밤 장 여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승민이의 어린 시절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자랐을까요? 외로웠을까요? 한국이 그리웠을까요? 승민아,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장 여사가 중얼거렸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장 여사는 결심했어요. 미영아, 나도 미국에 가고 싶어. 정말요?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라도 가야지. 내 아들에게 가야지. 미영이가 기뻤어요. 엄마가 용기를 낸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모든 걸 준비해 드릴게요. 장 여사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국행을 준비했어요. 30년 만의 재회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어요. 30년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라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승민아, 엄마가 간다. 기다려라. 장 여사가 속으로 다짐했어요. 2주 후 뉴욕의 메디컬 센터였습니다. 장 여사는 미영이와 함께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가방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미영이가 위로했어요. 어떻게 긴장 안 하겠니? 30년 만에 내 아들을 만나는데 장 여사는 새 옷을 입고 왔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보이고 싶었거든요. 마이클 강이 진료를 마치고 내려온다고 했어요. 미영이가 미리 연락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기 오시는 것 같아요. 미영이가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어요. 키 큰 남성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마이클 강이었어요. 장 여사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정말로 남편을 닮았습니다. 30년 전 신혼 시절의 남편과 똑같았어요. 안녕하세요. 마이클 강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이가 대답했어요. 장 여사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시죠? 마이클 강이 장 여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말이었어요.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정확했습니다. 장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국말을 할 줄 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 여사가 간신히 말했어요. 진료실로 가서 이야기할까요? 마이클 강이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상담실로 이동했어요. 마이클 강이 문을 닫았습니다. 먼저 DNA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맞더군요. 마이클 강이 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영이가 대답했어요. 장 여사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이클 강도 어색해 보였어요. 30년 만의 재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나요? 마이클 강이 물었어요. 미영이가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어요. 신문 기사를 본 것부터 DNA 검사까지 모든 과정을 말했습니다. 마이클 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한국 가족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몰랐거든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장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수술도 받게 해주시고 좋은 교육도 시켜주셨고요. 장 여사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리웠을 텐데. 장 여사가 말했어요. 네, 많이 궁금했어요. 왜 저를 보냈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인지. 장 여사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얼마나 궁금해했을지 상상이 됐습니다. 승민아. 장 여사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마이클 강이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한국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거든요. 제 이름을 어떻게? 내 본명이 강승민이야. 내가 지어준 이름이거든. 장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클 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로 자신의 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왜 저를 보내셨어요? 마이클 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 여사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가난했던 집안 사정, 시어머니의 결정, 자신이 속았던 것까지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할머니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어. 장 여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마이클 강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 몰랐습니다. 정말 그랬던 거예요? 응. 30년 동안 내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장 여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승민아, 내 엄마야. 정말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마이클 강이 당황했어요.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못 본 게 내 잘못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마이클 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마이클 강이 처음으로 한국말로 엄마를 불렀어요. 장 여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승민아, 내 아들. 두 사람은 30년 만에 포옹했어요. 미영이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부터 가족으로 지내요. 장 여사는 꿈만 같았어요.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승민아, 엄마가 많이 늙었지? 장 여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이제 자주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한국에도 자주 갈 거예요. 마이클 강은 진심이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가족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영 누나도 정말 고마워요. 누나가 아니었다면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미영이가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함께 있었어요. 30년의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우고 싶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마이클 강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헤어져야겠어요. 내일 다시 만나요. 응, 그러자. 장 여사가 아쉬워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30년 동안 기다려주셔서 내가 더 고마워. 건강하게 자라줘서 마지막 포옹을 하고 헤어졌어요. 장 여사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장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승민아, 엄마가 이제 너를 놓지 않을게. 다신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0년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가족의 재회였어요. 끝이 아닌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 아픔은 길었지만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